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군사기술 유출 사건으로 미국은 난장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뒤집은 숨은 영웅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CNN 뉴스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에 대해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과연 이 미스터리한 역전극의 배경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도너반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의 한 유명 연구소에서 국제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군사기술 면에서 세계를 이끈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고급 방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게 그 나라들은 주로 K-팝이나 멋진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져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힘과 혁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느 조용한 아침, 책상에 앉아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긴급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이메일 제목은 즉각 조치 필요 한국 사건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자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메일에는 군사기술 유출과 관련된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한국, 그게 K-팝과 멋진 전자제품만 있는 나라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이 훌륭한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첨단 군사 시스템을 만들어낼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동료인 마이클 로버츠와 에릭 브라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이 단지 몇 가지 현대식 기기를 가진 작은 나라일 뿐이라며 농담을 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저로 하여금 처음에는 한국이 중요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상사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임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자꾸 하찮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걸까요? 대체 어떤 중요한 일을 해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의심이 가득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임무를 수락했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본 영화, 그리고 뉴스 보도를 생각하면서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고풍스런 전통과 현대의 기적이 공존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까? 하고 말이에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를 떠올리며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멀리 날아갈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지,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미리 연습해보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네온사인, 첨단 기기들이 즐비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이 국제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직접 한국을 보러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비행은 길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묵묵히 제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왜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는지 곱씹어 보기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무언가 굉장한 것을 발견할 것만 같은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비밀 기술을 개발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 답은 없었지만 이 여정 자체가 모험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을 시작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넓게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도시에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생동감 있게 빛나고 있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거의 알지 못했던 한 나라,
한국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실들을 마주치더라도 저는 진실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전의 고정관념이나 무시하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라도 큰 가능성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에 몸을 맡기며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들에 대해 상상하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설렘을 온전히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제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적인 지붕들, 구불구불한 골목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읽어왔지만 이렇게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자마자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느꼈어요. 집의 따스하고 건조한 날씨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저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한층 더 준비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도착홀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서 똑똑한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큰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었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로봇이 승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제가 뭔가 특별한 걸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던 순간들이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국 국방부에서 오신 김태호 대령님을 만났어요. 대령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정중하게 제임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대령님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안전한 곳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김 대령님을 통해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바쁜 공항 안을 함께 걸으며 대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김태호 대령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대령님께서는 한국이 미래를 위해 특히 군사기술과 국가안보에 많은 투자를 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단순히 대중문화와 전자제품으로만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대령님 말씀을 듣자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께서는 한국이 AI로 제어되는 드론, 고속열차, 그리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제 이전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저희는 도심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는 길은 마치 숨 쉬는 도시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길가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었고 주변 건물들은 모두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했어요. 형형색색의 광고판과 길거리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고 버스와 택시들까지도 마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정훈 대령님께서는 한국의 인상, 깊은 기술과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나라가 단순히 똑똑한 기기와 화려한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전통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잘 조화시켰는지 궁금해졌어요. 대령님께서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자국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거리의 청결한 모습이나 공공장소에서 오가는 따뜻한 인사에서 그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도시 중심에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시에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하이테크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시켰는지 뚜렷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대령님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대령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임스 씨, 균형과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점점 한국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과 혁신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도시는 과거에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했어요. 매 순간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와 배움의 기회로 다가왔어요. 드디어 저희는 도착지인 한 첨단 방위센터가 있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낸 활기찬 국가로 보였어요. 김태호 대령님의 정중하고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차에서 내리며 그 멋진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심장을 직접 체험하며 이 나라가 보여줄 놀라운 기술과 문화를 마음껏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가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서 어떤 더 많은 경이로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호 대령님과 함께 한 첨단 방위 기지가 있는 평택의 한군사 기지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넓은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의 화려함과는 다른 평화롭고도 엄격한 분위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검색을 받고 넓은 주차장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깔끔하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곧이어 오지호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 박사님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으로 차분하고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임스 씨,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혁신을 이루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 박사님과 함께 우리는 먼저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영상 자료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상태였어요. 오 박사님께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 같은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은 한국이 자랑스럽게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라고 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계속해서 소개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AI로 제어되는 드론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 박사님께서는 이 드론 시스템은 수천 대의 드론이 하나의 군집으로 움직여 정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스크린 속에서 움직이는 드론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실제 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로 생생하고도 감동적이었어요. 또한 오 박사님께서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은 해킹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축한 군사 통신망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어떤 외부 위협에도 끄떡없습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철저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한때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미래의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오 박사님은 저를 또 다른 중요한 장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바로 AI와 자율 시스템이 실제로 운용되는 시연장에서요. 그곳은 넓은 실내 공간에 수백 대의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눈앞에서 드론들이 정교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기술력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전에 사용될 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 기술을 넘어서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는 오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또한 그날 저는 군사훈련 시뮬레이터 체험도 하게 되었어요.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시뮬레이터 안에서 저는 한국 군인들이 어떻게 첨단 전투 전략을 연습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현실과 같은 전투 상황이 펼쳐졌고 그 모든 것이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단순한 문화 강국이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만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기술력과 열정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깨달았어요. 오 박사님과 김 대령님,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자랑스럽게 한국의 기술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열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날 저는 오 박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질문을 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임스 씨, 우리도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오 박사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절정의 순간을 맞이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한국이 제게 준 인상과 경험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의 혁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절정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오지호 박사님과 김태호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술들 덕분에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첫 번째로 저는 한 첨단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과학가들과 기술자분들이 모여 미래의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러 대의 컴퓨터와 최신 장비들이 눈에 띄었고 벽에는 크고 선명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가득 보여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연구원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 연구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는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국민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실험 장비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고 이 모든 것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제가 찾은 곳은 한 전통시장이었는데 그곳은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전통 한식 재료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동시에 스마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안내판도 보였어요. 시장 상인분들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한 스마트 공공 도서관에도 들렀어요.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정보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전자책과 디지털 자료들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각종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시민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지식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케이팝으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기술과 전통, 그리고 국민분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진정한 혁신의 나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과거에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히 기계나 장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오지호 박사님, 김태호 대령님, 그리고 연구센터와 전통시장, 도서관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편견 없이 다른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 소중한 기억들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배우고 성장하는 하루하루를 통해 점점 더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을 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국민분들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김태호 대령님, 오지호 박사님, 그리고 여러 연구원과 시장 상인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이 단순히 한 나라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다른 서구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배워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동료인 마이클 로버츠와 에릭 브라운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이나 전자제품 생산국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AI로 제어되는 드론 시스템과 양자, 암호통신 기술 등이 서구 국가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을 상세히 적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어요. 발표에서 저는 한국의 혁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도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표를 들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자리가 한국과 서구 간의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열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동반자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 소중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 여행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나라의 진정한 힘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정과 혁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의지에 있다고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동료분들과 함께 앉아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모습, 곳곳에 펼쳐진 놀라운 스마트 기술들, 그리고 한국 국민분들의 친절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어요. 저는 AI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현대적인 연구센터와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동료분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흥미가 번졌어요.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 중에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공유했어요.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드론 시스템과 안전한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가 군사 작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드렸어요. 동료분들께서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며 함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의 새로운 동맹에 대한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 등 다른 서구
국가들도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드렸어요. 기술과 지식을 서로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발전 의지와 과거에서 배움을 얻는 자세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회의실에 계신 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여행 동안 경험한 활기찬 장면들이 떠올라 큰 희망을 느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 시장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시연되는 군사기지에서 전문가분들이 기술을 선보이시는 장면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김태호 대령님과 오지호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들려주신 기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모든 순간이 제가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먼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 여행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함께 협력하면 세상의 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의 모범적인 발전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해요. 저에게 이번 경험은 새로운 새벽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밝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칠 준비가 되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